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주택 가격은 0.7% 상승했으며 새로운 매물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빈 데이비스는 새로운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아마도 약간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물의 소폭 증가는 시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주택 구입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판매자는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91만 5천 달러입니다. 코어로직의 데이터 가격은 10월에 0.4% 상승한 이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1.1%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2년 초 최고 기록에 비하면 12.3% 낮은 수준입니다. 데이비스는 가격이 최고점에서 13.2% 하락한 후 올해 9월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모기지 금리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데이비스는 예측했습니다. 그는 주택 구입 능력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확장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는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높은 모기지 금리로 전환하는 차용인은 특히 2024년에 일부 일자리 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미래의 위험이 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높은 모기지 금리의 부담을 빠르게 떨쳐내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비용은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축 주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엔젯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9,900가구 신규 주택이 허가됐으며 이는 작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에 52,252가구 허가에 비해 20.6% 감소한 것입니다. 모든 주거 형태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단독주택 26.2%와 아파트 24.6%, 연립주택 16.2% 그리고 은퇴주거 3.1%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계획된 주거 건설의 침체는 오클랜드가 마이너스 24.1%, 해밀턴이 마이너스 12.0%, 타우랑가가 마이너스 21.0%였으며 웰링턴 시티가 마이너스 4.8%, 크라이스트처치가 마이너스 16.1%, 그리고 더니든이 마이너스 12.2%의 감소로 모든 주요 중심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주거 건설의 둔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지만 최근 쿼테이블 밸류의 건축 비용 수치는 최근 비용 증가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QV 코스트 빌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표준 침실 3개를 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1월 말까지 1년 동안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까지는 11.3%, 2021년 11월까지 14.7%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코스트 빌더 대변인 마틴 비셋은 올해 하반기 내내 건설 비용은 거의 안정화됐으며 국제적으로 다소 개선된 경제 전망과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완화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연합정부에 맞설 예비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크리스 힙킨스를 당대표로 지지했고 이번 달 초 카멜 세플로니를 새로운 부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역할은 정부 장관 시절 의원들이 수행했던 포트폴리오의 연속이지만 2명의 고위 인사의 사임으로 인해 일부 역할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파커는 나나니아 마우타 전 장관이 국회에 복귀하지 못해 외무부를 맡았습니다. 그의 이전 역할은 노동당 정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레이첼 브루킹에게 돌아갔습니다. 앤드류 리틀이 떠난다는 것은 필 튀보드에게 이민 포트폴리오가 주어졌고 에이샤 버렐 박사가 공공서비스 대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니 앤더슨은 경찰 업무를 맡게 되지만 그녀의 사법 역할은 던컨 웨벡에 넘어갔습니다.
힙킨스는 던컨은 그가 하는 일에 있어 법의학 전문가로서 데이비드 시모어가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취하는 행동을 면밀히 조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라인업은 야당의 업무의 경험과 에너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힙킨스는 이미 그란트 로버트슨이 재무 대변인이 될 것이며 에이시아 베럴 박사는 의료 포트폴리오에 남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힙킨스는 새로운 노동당 라인업은 향후 3년 동안 혼란의 연합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힙킨스는 크리스토퍼 럭슨이 윈스턴 피터스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럭슨이 피터스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럭슨이 지난 정부에서 장관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세웠으나 그는 자신의 정부 장관에 대해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힙킨스는 윈스턴 피터스가 럭슨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윈스턴 피터스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윈스턴 피터스의 행동에 대해 럭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나는 그런 시선에서 럭슨이 총리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피터스 발언은 매우 심각한 주장이라고 부르며 장관으로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힙킨스는 TV NZ와 RNZ에 대한 피터스 암시적인 지시는 편집상 독립적인 조직에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장관의 요구사항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크리스토퍼 럭슨은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멜 세플로니 전 부총리는 새 정부의 100일 계획을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부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셔널과 액트, 엔젤퍼스트 연합은 수요일에 향후 몇 달 동안 완료하고자 하는 49가지 정책을 공개했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를 뉴질랜드를 위한 야심작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책 목록의 대부분은 이전 노동당과 노동당이 주도해 정부가 제정한 법안과 조치들을 폐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카르멜 세플로니는 목요일 퍼스트업과의 인터뷰에서 철폐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사실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실제로 많은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지 더 나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과거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플로니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퇴행적인 정책 의제이며 뉴질랜드인으로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끄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부대표는 슈도 에페드린을 약국 진열대에 다시 진열하는 것과 같은 새 정부 우선순위 중 일부가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 불법 제약회사 약국 진입으로 인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슈도 에페드린을 금지한 것이 존 키의 지휘하에 국민당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뉴질랜드가 기록적인 순이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내 의사결정의 변수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선거 전에 이민 활성화를 공약했고 국민당은 9월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뉴질랜드에 올 수 있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통화정책 성명에서 중앙은행 RBNZ는 인구 증가가 공급 제약을 완화하는 동안 총 수요에 대한 영향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RBNZ는 높은 순이민의 전반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임대료를 가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1만 200명이 증가하며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리안 오르 RBNZ 총재는 고금리로 인해 1인당 지출이 감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에 대한 총체적 압력,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새 정부는 WHO
보건 규정 개정에 대해 아직 서명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긴급히 제출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국가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정책을 재확인하는 유엔 협정이나 산하기관의 협정을 수락하기 전에 정부가 국익 테스트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내셔널과 뉴질랜드 퍼스트 협정의 일부였습니다. 법은 모든 국제협정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약을 포함해 실질적 국제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국가이익 분석을 수행한 다음 의회 조약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의 첫 100일 계획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허용된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새 정부로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국익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고 우리는 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2원 4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0원 5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47전입니다.